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mp3를 주문했더니 스마트 TV가 배송됐다? 한때 mp3로 유명했던 아이리버 스마트 TV를 구매해봤습니다. 가격은 43인치 기준 3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중저가 스마트 TV 과연 쓸만하긴 할까요? 혹은 게이밍 TV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리버 스마트 TV가 그것입니다. 참고로 아이리버는 2000년대에 mp3 플레이어 국내 시장에서 60%, 세계 시장의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물론 국내 재계 순위 34위에 링크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회사였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기를 맞게 됐고 결국 SK텔레콤의 인수가 됐다가 지금은 음원 및 콘텐츠 제공업체인 드리머스 컴퍼니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TV의 가격과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31만 8천원, 하지만 배송비가 2만원이 들어가 실제 33만 8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그간 봐왔던 중저가형 스마트 TV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이즈는 스탠드 포함 높이가 620mm, 폭은 961.9mm, 두께는 83.5mm로 다소 두껍게 제작됐습니다. 중량은 7.2kg으로 가정 내에서 성인 남성이 혼자 옮길 수 있는 중량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포트 구성은 후면 중앙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선 램 포트, 광출력 포트, USB 2.0 포트, HDMI 2.1 포트가 3개, AV 인풋 포트 및 안테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USB 2.0 포트 및 EARC를 지원하는 HDMI 2.1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HDMI 2.1을 지원한다고 해서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율을 144Hz를 지원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제품은 60Hz를 지원하는 모델인 만큼 사실상 HDMI 2.0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게임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번 TV의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부 저가형 스마트 TV의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느린 반응 속도입니다. 분명 안드로이드 TV는 맞지만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물론 컨텐츠가 재생되는 속도 역시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사용 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 및 하드웨어 스펙이 낮아 4K 해상도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리버 스마트 TV는 반응 속도에 있어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 티빙과 기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품 스펙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미디어텍 MT9612 칩셋이 사용됐습니다. 최대 1.5GHz 쿼드코어 그래픽 처리는 말리 G52, 메모리는 DDR3 2GB, 저장 공간은 16GB를 지원합니다. 사실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 저가형 스마트 TV에 많이 사용되는 칩셋인데요. 유튜브 4K 동영상도 렉 없이 잘 구동됐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크롬캐스트가 내장돼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미러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반응 속도는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듀얼밴드 와이파이는 물론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있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쾌적했습니다. 콘텐츠 소비를 위한 스마트 TV에서 게임을 자체적으로 돌린다면 돌아가긴 할까요?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별도의 게이밍 패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슈팅 게임과 아스팔트 9 게임 어플을 실행해봤습니다. 약간 로딩이 걸리긴 했지만 실제 게임에 들어간 결과 구동은 그래도 쾌적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OTT 서비스로 콘텐츠를 감상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TV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의 품질 아닐까요? 베젤은 기본적으로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립 시 제품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패널은 LED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해상도는 4K UHD를 지원하는데요. 주사율은 60Hz로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무난하지만 게임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밝기는 210니트로 어두운 편인데요. 하지만 재밌는 건 기본 설정에 들어가면 밝기 외에 백라이트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백라이트가 24로 낮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설정 값에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약 110니트로 상당히 어둡게 측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백라이트 밝기를 100까지 올리면 자체 테스트 결과 최대 268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제조사 스펙보다 더 높은
밝기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자체 역시 어둡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라이트를 최대한 올리면 영상을 감상할 만했습니다. 거기에 HDR10과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밝기에 돌비 비전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격은 기대보다 괜찮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sRGB는 97%, 어도비 RGB는 75%, DCI-P3는 76%의 준수한 세격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비와 테스트 환경에 따라 결과값은 다소 차이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33만원대에 이 정도 세격이라면 준수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TV에 콘솔 게임기를 연결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HDMI 포트는 총 4개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Hz 주사율과 9.5ms 반응 속도를 보면 게임을 위한 TV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 스마트 TV라고 보시는 게 이해가 쉽겠죠? 사실 게이밍 TV의 경우 높은 가격대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가격대에 나만의 세컨 TV를 마련한다는데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빠른 반응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면 사실 일반적인 게임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말이죠. 그럼 아이리버 TV인 만큼 사운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리버에 튜닝 기술이 들어간 만큼 실제 사운드를 들어본 결과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베이스음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볼륨을 높이더라도 음질이 깨지거나 뭉개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설정에 들어가면 환경에 따른 설정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사운드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컨텐츠에 맞는 사운드를 설정해 즐기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유튜브에서 말방구 실험실 찾아줘.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3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리버 스마트 TV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43인치 4K 해상도를 지원하면서 구글 공식 인증을 통해 넷플릭스 및 TV 등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해상도 저하 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TV인 만큼 별도 셋탑박스 연결 없이도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빠른 반응 속도는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밝기가 어둡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요. 그럼에도 부담 없는 가격대에 서버 스마트 TV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제품은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이보다 상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